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뿔의 건널비와 붓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뿔의 건널비에 대해서 볼게요. 각뿔의 건널비를 구할 때 전개도를 이용하여 다음같이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널비 구할 때 어떻게 했죠? 밑넓이와 옆넓이를 합쳤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각기둥은 밑면이 2개였는데 각뿔은 밑면이 1개 있기 때문에 그거와 그 옆에 있는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뿔의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죠. 그래서 잘 떠올려 보면 옆면은 삼각형이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설명을 보면 각뿔대의 건널비가 있습니다. 그쵸? 각뿔대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두 밑면의 넓이의 합과 옆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밑면의 넓이는 여기와 여기를 구하고요. 옆넓이를 우리가 여기 4개 있죠. 뒤에랑 여기 옆에. 그래서 이걸 합쳐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오른쪽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뿔을 봤을 때 전개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개도를 펼쳐서 풀 수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 그림상으로 바로 보이면 바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밑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5와 5를 곱해서 25가 나온 거고요. 옆넓이는요. 하나를 구해서 우리가 몇 배 시켜주면 되겠습니까? 4배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5랑 6과 곱해서 나누기 2해서 15가 되고 그걸 4배 했더니 60이 됐습니다. 따라서 건널비는 85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6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지금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와 4를 곱해서 1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을 하고 이런 게 총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그래서 16 더하기 약분했더니 2가 되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와 6과 4를 곱하면 48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가 되죠?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얘는 전개도를 나타냈네요. 그러면 여기 밑넓이 구하면 얼마입니까? 3하고 3을 곱하니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 하나를 먼저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7인데 얘가 총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그래서 9 더하기 약분했더니 2가 되고요. 3하고 7하고 2랑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2가 됩니다. 따라서 건널비는 51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원뿔의 건널비. 원뿔의 건널비를 구할 때 전개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모선의 길이가 L인 원뿔의 건널비를 S라고 하면 원뿔의 건널비는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요. 얘에 대한 밑넓이는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이렇게 우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옆넓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L이 주어져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2파이 R로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옆면은 반지름 길이가 L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 R인 부채꼴이므로 우리가 옆넓이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 이거에 대한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여기가 R이고 L이라고 하면 여기 S는 어떻게 구했죠? 2분의 1 R, L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 각도를 몰라도 구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 얘와 얘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2와 2가 약분되기 때문에 파이 RL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뿔의 건널비를 다음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아시겠죠? 여기 중심각을 몰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얘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설명을 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각뿔대에 대한 건널비를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원뿔대의 건널비가 있네요. 그래서 두 밑면인 원의 넓이의 합
얘와 얘를 합치고요. 옆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른쪽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여기 반지름이 2고 모선의 길이가 6으로 주어져 있네요. 맞습니까? 여기 밑넓이는요. 파이 r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4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이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4파이가 되고 우리가 중심각을 몰라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쵸? 옆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4파이와 6을 곱해서 12파이가 된다. 그래서 여기 12파이, 밑넓이 4파이 합쳐서 16파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6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자. 이렇게 있네요. 그럼 먼저 우리가 얘를 전개도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6이고 모선의 길이 지금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원뿔의 건널비는 얘와 얘를 합쳐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36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둘레의 길이는 12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얘와 동일하기 때문에 12파이가 됐다. 그러면 옆넓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36파이와 그 다음에 60파이를 더해서 96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전개도에서 두 번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둘레의 길이, 여기 12파이를 우리가 이 반지름과 중심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이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부채꼴인 거잖아요. 지금 나타내진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죠? 20파이죠? 20파이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360도분의 지금 구하고자 하는 중심각, 이 중심각을 x라고 둘게요. 맞습니까? 걔가 뭐가 돼야 된다? 12파이가 돼야 된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360도분의 x가 20파이분의 12, 그쵸? 20파이분의 12가 되고 얘를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얘를 다시 360도로 표현을 하면 72를 곱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3에다가도 곱하면 216도가 됐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216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논리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얘가 바로 얼마다? 3, 얘 8이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밑넓이는 9파이가 되고 여기는 6파이가 된다. 맞습니까? 둘레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2분의 1, 8 곱하기 6파이 따라서 9파이 더하기 얼마입니까? 24파이 그래서 33파이가 정답이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각불의 부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불의 밑넓이를 S, 높이를 H, 부피를 V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씁니까? 각불의 부피는 각기둥의 부피의 항상 3분의 1입니다. 뿔 나왔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뿔 나왔다. 부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기둥에 항상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사각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뿔로 우리가 사각뿔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각뿔에다가 물을 어떻게 한다? 부으면 총 3번 부어야지 이 사각기둥이 다 채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뿔은 반대로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각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기 때문에 각 뿔의 부피는 V는 3분의 1 SH 밑넓이와 높이를 곱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설명 보면 각 뿔대의 부피, 각 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 각뿔의 부피에서 작은 각뿔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논리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은 각뿔의 부피를 구하세요.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하고 반드시 뭐 하자? 3분의 1을 하자. 그래서 3분의 1부터 먼저 쓸게요. 밑넓이는 7 곱하기 7이고 높이 9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에서 잘라낸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자. 그러면 이 부피는 어떻게 된다? 항상 3분의 1, 그쵸? 쓰고요. 밑넓이는요, 4 곱하기 4에다가 2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4 곱하기 4 쓰고요. 높이도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릇을 기울여 물을 흘려보냈다. 다음을 구하시오. 단 그릇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맞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이 물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V는 3분의 1 쓰고 우리가 삼각뿔이죠, 지금 보니까. 맞습니까? 그럼 2분의 1, 9 곱하기 11이 이 삼각형에 대해서 밑넓이가 될 거고 높이는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곱하기 4.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약분해서 2고요. 약분해서 3이기 때문에 66이 남아있는 물의 부피고요. 그러면 전체 원래에 대한 부피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전체 부피는 뭡니까? 이 사각기둥에 대한 우리가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사각기둥의 부피는 뭡니까? 9 곱하기 11 곱하기 4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얘는 뿔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자? 남아있는 물의 부피 66을 빼자. 그래야지 흘려보낸 물의 부피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정답입니다. 연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여기 보니까 뭡니까? 사각뿔대죠. 사각뿔대. 사각뿔대니까 어떻게 하자? 큰 사각뿔의 부피에서 작은 사각뿔의 부피를 빼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 쓰고 밑넓이는 사각형이죠. 그래서 16 곱하기 16 맞습니까? 여기 16이고 16이죠. 그리고 높이는요. 전체가 10이죠. 여기 6과 6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빼자. 3분의 1 작은 건 뭐가 됩니까? 8하고 8 높이 6 맞습니까? 그래서 8 곱하기 8 곱하기 6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일 건널비를 구하여라. 건널비 여기다 건널비 한번 써볼까요? 건널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 구하고 여기 밑에 구하면 되겠죠 먼저. 그래서 8 곱하기 8 쓰고요. 그쵸? 더하기 16 곱하기 16 이렇게 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꼴 모양이 생겼죠? 그쵸? 사다리꼴 모양이 총 4개가 같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합니다. 2분의 1 윗변 8 아랫변 16 높이가 얼마입니까? 6으로 착각하면 안되죠? 여기 보니까 8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8 그리고 2분의 1 했고 그런 게 총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기둥의 모양이 있다라고 하면 이 원뿔이 총 몇 번 부어서 3번 부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하자? 뿔이 나왔다. 곱하기 3분의 1을 하자. 이해되시죠? 여기 설명 보면 원뿔대의 부피도 마찬가지겠죠?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한 방에 구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원뿔의 부피를 구하여라 하면 밑넓이는 원의 넓이기 때문에 16파이가 되고요. 그쵸? 높이는 6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을 뿌리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되겠죠? 그럼 같은 논리로 풀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3분의 1 쓰고요. 밑넓이 어떻게 됩니까? 파이 r제곱 6 곱하기 6 거기다 얼마 하자? 8을 곱하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부었을 때 물의 높이를 구하세요. 그럼 먼저 이거의
부피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쵸?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9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7 파이가 됐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원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먼저 밑넓이 구하면 뭐가 되죠?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 에다가 이 높이 어떤 h를 한 게 뭐가 돼야 되죠? 27파이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h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네요. 요 전체 길이가 지금 6인데 이거의 절반만큼만 채워지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h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채꼴을 옆면으로 하는 원뿔의 부피가 270파이일 때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원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r 이렇게 우리가 한번 써보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죠? 2파이 r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는 이 전체 원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216도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파이 r로 이용해서 구하면, 그쵸? 2파이 r이 전체 원의 둘레 길이잖아요. 30파이에 대해서 맞습니까? 360도분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몇 도라고요? 216도라고요. 맞습니까? 걔가 뭐가 돼야 된다? 2파이 r과 같다. 이해되시죠? 이 r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원뿔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모선 15를 알고요. 여기 r을 알아야죠.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 h 높이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0파이에 우리가 얘랑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6으로 약분해주면 36이고 여기가 60이고 다시 6으로 약분하면 6이고 얘 10이고 그리고 약분하니까 여기가 5고 3이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3 얘가 2파이 r이다. 그럼 얘 약분하니까 우리가 18이 나오고 얘가 2r이다. 그래서 r이 나왔습니다. r이 얼마입니까? 9다. 그래서 우리가 r이 9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부피를 구할게요. 부피가 얼마로 주어져 있죠? 270파이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그쵸? 파이 r제곱 r이 지금 9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h 해서 우리가 h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 약분하니까 3이고 3하고 9랑 곱하면 27이고 그쵸? 그럼 여기가 27파이인데 여기 270파이니까 높이가 나왔네요. 높이가 얼마다? 10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 문제 조금 어렵죠? 별표 하나 쳐놓고요. 다시 한번 꼭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회전하면 이렇게 우리가 회전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녀석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색칠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회전체의 건널비부터 먼저 건널비부터 구할게요. 이 건널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먼저 밑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먼저 밑넓이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에 의하여 36파이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안쪽에 비어는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원뿔 입장에서 봤을 때 원뿔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있죠? 요쪽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옆넓이죠. 그래서 이 원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옆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겼고요. 지금 이 모선이 10이고 얘가 6이다. 그럼 옆넓이니까 우리는 어딜 구해야 되죠? 지금 이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12파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RL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12파이로 옆넓이를 구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죠? 우리가 이 원기둥 입장에서 봤을 때 맞죠? 요쪽 부분 그쵸? 이 전체 둘레에 대한 거 그쵸? 그러면 그거는 원기둥을 우리가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서 어떤 부분을 또 구해야 되는 거죠? 요쪽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지금 8이다. 그러면 요 둘레와 요 길이가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 12파이이기 때문에 요 옆넓이는 얘와 얘를 곱해서 96파이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정리해 볼까요? 36파이 더하기 60파이 더하기 96파이가 돼서, 그쵸? 그럼 96파이가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192파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피는 원 기둥의 부피에서 뿔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에 높이 8에서 빼자. 뭐다? 3분의 1,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에 높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8을 빼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으로 뭐가 있습니까? 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6 곱하기 6 곱하기 8로 해서 묶어주면 파이 빼기 3분의 1 파이니까 3분의 2 파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까지 한번 해볼게요. 약분했더니 2가 되고, 그래서 2 곱하기 2, 4에다가 6을 곱하면 24, 거기다 8을 곱하니 얼마가 됩니까? 192 파이가 되겠다. 맞습니까? 여기 2부터 먼저 계산하고 6을 곱해서 24, 그 다음에 8을 곱해서 우리가 192 파이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과 같은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자고요?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자. 그러면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제곱, 이렇게 하고 높이 얼마? 16에서 빼자. 3분의 1 파이 쓰고요. 반지름이 6이죠? 6 곱하기 6에서 높이 얼마죠? 8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산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길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뿔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각 뿔의 건널비를 먼저 우리가 봤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들도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원뿔의 건널비도 봤죠? 우리가 원뿔의 건널비에서 이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2분의 1 RL, 얘는 좋은 게 뭐다? 중심각을 몰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뿔대의 건널비,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고요. 맞죠? 그와 관련된 문제들도 쭉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뿔의 부피, 뿔 나왔다. 항상 얼마다? 3분의 1을 곱하자. 원뿔이건 각뿔이건 상관이 없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뿔대에 대한 부피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뿔의 부피와 원뿔대의 부피도 우리가 알아봤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다양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할 때 좀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별표도 한번 쳐봤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R 두고선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거? 건널비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부피 구할 때는 전체 원기둥에 대해서 구하고 원뿔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풀어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꼭 길러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